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이시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안쪽이 찌릿하게 조여오는 느낌, 요즘 더 심해지지 않았나요? 손발은 늘 차갑고 머릿속은 흐릿해지는 날도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관절과 염증,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김진수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 그중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68세 퇴직 교사 김은숙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요일 새벽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무릎이 꺾여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20분 전까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계단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김은숙님을 만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다리를 저었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파서 지치고 지쳐서 더 아픈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김은숙님은 아침마다 무릎을 20분은 주물러야 겨우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단은 이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후가 되면 머릿속이 흐려져서 어제는 시장에 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김은숙님은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먹어봤고 TV에서 본 운동법도 따라 해봤다고 했습니다. 생강차도 매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고 찬 우유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4시간쯤 본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통증 때문에 7시에 누운다고 했습니다. 생강차는 그냥 식후에 아무 때나 한 잔씩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생강을 드신 건 좋았지만 방법이 달랐구나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을 드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런데 1년을 먹어도 무릎은 그대로 아프고 손발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반면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석 달만 제대로 드셔도 계단을 뛰어오르고 손주와 공원을 산책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같은 생강을 먹는데 왜 어떤 분은 변화가 없고 어떤 분은 완전히 달라질까요? 생강을 먹는 시간이 다릅니다. 생강을 끓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생강과 함께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10년을 먹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석 달이면 몸이 답합니다. 제가 김은숙님께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만 저와 함께 보시라고. 매일 세 가지만 하시라고. 아침 식전에 따뜻한 생강차, 오후에 생강꿀 한 조각, 저녁에 무릎 생강찜질.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해보시라고. 김은숙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깨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제가 30년 연구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김은숙님이 석 달 만에 계단을 다시 오른 방법, 손이 따뜻해진 이유, 기억을 되찾은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강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주 후 김은숙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무릎 주무르는 시간이 15분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손도 좀 덜 차갑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계속하시라고. 한 달 후 김은숙님이 다시 제 연구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전처럼 다리를 심하게 절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얼굴을 덜 찌푸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김은숙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10분이면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도 혼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은숙님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르신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밤새 관절에 염증 물질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 곳에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쌓인 염증 물질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주무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내 노년층 체내 염증 지표 연구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침에 뻣뻣한 분들의 염증 수치가 2배 높게 나왔다는 결과였습니다. 아침 식전에 생강차를 드신 분들은 석 달 후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은숙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몸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 사이 공간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압력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염증이 더 크게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년 생활습관 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의 전신 염증 수치가 40%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3분씩 걷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생강차를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도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말단까지 가지 못하고 중요한 장기로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손발은 영양과 산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영국 연구팀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손발이 찬 그룹의 염증 수치가 40% 높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에 생강꿀을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갑 한 겹만 껴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통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국내 관절 기능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녁 통증이 심한 그룹의 염증성 단백질 수치가 높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강찜질을 하면 따뜻함이 혈관을 넓힌다고 했습니다. 염증 물질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관절에 쌓였던 압력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저녁에 찜질하고 나면 확실히 덜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피곤한 것도 염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성 피로군의 염증 지표가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염증이 세포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생강차를 마시고 10분 걷기를 하면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맞다고 했습니다. 요즘 오후에 덜 졸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것도 염증과 관련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이 5년 후 기억력 검사에서 30%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고 염증이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생강차가 뇌 혈류를 개선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은숙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석 달이 거의 다 됐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김은숙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김은숙님이 어떻게 생강을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제가 김은숙님께 말씀드린 첫 번째는 생강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강을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뀝니다. 일본 연구에서 말린 생강의 항염 효과가 생생강보다 10배 강하게 나왔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강을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생강을 얇게 썰어서 햇볕에 이틀 말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60도에서 4시간 돌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6개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강차를 끓이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센 불에 10분 넘게 끓이면 쓴맛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약한 불로 10분만 우리면 향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맛도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전에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라고 했습니다. 밤새 쌓인 염증 물질을 흩어뜨리려면 공복에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고 염증이 효과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실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강 섭취 후 걷기를 한 그룹의 혈액순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빠르게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강이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운동이 그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은숙님께 걷기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빠른 걸음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만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분에 60걸음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걷기가 힘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제자리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는 동작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여서 혈액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강찜질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천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 무릎에 15분 뗀다고 했습니다. 관절 주변에 따뜻함이 전달되면 혈관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찜질이 끝나면 관절 부위를 가볍게 주물러 주라고 했습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 내리듯이 마사지하라고 했습니다. 혈액과 림프가 동시에 흐르면서 붓기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생강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생강꿀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을 얇게 저며서 꿀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재워둔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강이 꿀 속에서 숙성되면서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과 향이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생강꿀을 먹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한 조각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꿀이 점막을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은 양을 절반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빼먹으면 효과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몸은 매일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4지 이상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과하면 속 쓰림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생강차, 오후에 생강꿀, 저녁에 생강찜질 이 3가지를 고정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2번째를 추가하고 다시 일주일 후 3번째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하루 6잔 이상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라고 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생강이 성분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는 걸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다고 했습니다. 찬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몸을 차갑게 만들어 생강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는 생강의 혈액순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도 궁합이 좋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이나 수박 같은 차가운 음식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니 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은숙님께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위궤양이 있거나 간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열이 39도 이상 있을 때는 절대 생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제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숙님이 들어왔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무릎을 주물러야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단도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은숙님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필요한 물건을 다 샀다고 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 결과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CRP 수치 염증의 지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릎은 붓지도 빨갛게 달아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신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진짜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신 노력이 정말 멋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말했습니다. 이 3달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엔 생강차, 오후엔 생강꿀 한 조각, 저녁엔 생강찜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새로운 습관 같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친구 몇 명에게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젊어졌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자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런 때입니다. 환자가 다시 평온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통계나 논문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셨냐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강이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했습니다. 생강은 그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걸어온 사람은 어르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했습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 회복도 서두를 수 없다는 걸 이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꾸준히 하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층이 따뜻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재발 위험이 줄고 혈액순환과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생강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신경세포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했습니다. 즉 매일 한 잔의 생강차는 단순히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뿐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숙면을 돕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답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습관을 꼭 이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즐거운 마음까지 함께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약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김은숙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살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신 건 어르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김은숙님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진수 선생님 말씀 듣고 매일 생강차 드시면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동이 일렁였습니다. 김은숙님의 뒷모습이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로 일하면서 수백 수천 명이 작은 습관 하나로 변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진짜 의학의 힘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믿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숙님이 화장실 가다 무릎이 꺾여 넘어졌습니다. 석 달 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석 달 후 장갑 없이 외출했습니다. 시장에서 뭘 사려고 했는지 잊었습니다. 석 달 후 필요한 물건을 다 샀습니다. 생강을 먹는 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함께한 습관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석 달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확인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은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잘못된 습관과 몸속 염증이 관절을 굳게 만들고 머리를 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흐름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계단이 두려워집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굳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기억이 흐려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침 한 잔의 생강차입니다. 오후 한 조각의 생강꿀입니다. 저녁 15분의 생강찜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몸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야 하고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확인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제가 만난 80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면 온몸이 아파서 일어나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의 태도까지 바꿨습니다. 68세 김은숙님이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따님이 부축했습니다. 밤마다 벽을 짚고 화장실 갔습니다. 석 달 후 혼자 걸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물을 끓이십시오. 말린 생강 조각 2~3개를 넣으십시오. 첫날은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가벼워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다 기억합니다. 손주와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 들고 보니 걷는 것, 기억하는 것,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은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마법처럼 느껴지는 변화가 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모입니다. 한 달 후를 만듭니다. 1년 후를 만듭니다. 생강 한 조각, 물 한 잔, 3분 걷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해 무릎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생강 삼지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할 때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집니다. 한 달 후 댓글을 남기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